안녕하세요, 주가박입니다. 지난 27일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협상과 상관없는 남북 철도를 연결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SBS와 KBS 방송을 편집해서 만든 44초 영상을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철길 중에 남쪽 단절 구간인 남강릉역에서 제진역 110.9km를 잇기로 했습니다. 노선 폐지 이후 53년 만의 복원으로 내년 말 착공이 목표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남북 철도 연결로까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남북 교류가 막혀 있지만 남측 구간 110km를 먼저 연결해 북측의 호응을 끌어내겠다는 취지입니다. 남측 강릉에서 제진까지 구간만 연결하면 부산에서 두만강까지 동해안을 따라 철길이 모두 연결되고 더 나아가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입니다. 코로나19 여파까지 있어 언제 호응할지도 예견이 쉽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착공 시점이 내년 말이라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해 가면서까지 탑다운 방식으로 투자해 가기에는 일단 재미도 없고요. 수익률 보장에 대한 확신도 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정은의 행방을 모르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행방이 알려지면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감이니 뭐니 해가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은 금강산이나 개선 관련주보다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철도 관련주가 제일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관련주에 대해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우선 차트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차트는 대하티아인데요. 급락에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하이로코리아도 보시면 급락에 대한 급반등, 그 다음에 현대 로템도 보시면 급락에 대한 급반등.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급락과 급반등 이외의 모습이 모두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 중에서 남북 경업주가 움직일 때마다 움찔했던 종목들 위주로만 한번 살펴봤고요. 사실 개별 종목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수급은 별 의미가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단지 수급 차원에서만 보자면 주가 등락의 원인은 제공하기 때문에 유독 외국인이 치고 들어오는 종목과 개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철도 시스템 관련 종목 위주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DT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철도 시스템 제어 보드를 개발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오늘 보시면 12.94%로 거의 한 13%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기타 철도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은 거에 비하면 오늘 EDT의 급등은 철도 관련주와 상관없이 움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기타 재료가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기는 했지만 그 재료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집했던 종목이고요. 최근 2거래일 동안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타 법인도 간간히 매수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 상승을 외국인들이 이끌다가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기타 종목들에 비해서 하락도 깊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반등도 깊게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별 이벤트 없이 움직이던 종목이 오늘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EDT 좀 관심있게 좀 보시고요. 이트론도 보시면 서버와 스토리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철도 통신 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이 있어서 철도 관련주로 분류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동 종목도 급락 후에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 캔들의 흐름을 보시면 변동성이 크지 않아서 시장에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거래량을 보셔도 되게 잔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꾸준히 매집을 하면서 상승시키고 있는 종목이라 좀 관심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현대 로템도 보시면 현대 로템은 고속 전철하고 경전철을 비롯해서 다양한 철도 차량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현대 로템도 신호와 통신을 비롯한 철도 시스템 분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보셨던 EDT나 이트론에 비해서 시총이 1조 5,400억이나 되는 종목이 상당히 가파른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매수와 매도 수급이 크게 터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남북 경협주들이 움직일 때 꿈틀거렸던 흔적도 보이고요. 그래서 조금 아까 보셨던 EDT나 이트론보다는 좀 더 관심있게 보셔야 하는 게 현대 로템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수급도 보시면
외국인도 매매에 참여하고 있고요. 기관들 중에서도 연기금의 수급이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투신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보험도 보시면 꾸준히 매집을 하다가 최근에 물량을 빼내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도 보시면 2거래일 연속 순매수로 현대로템을 사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급반등 이후에 이 고가놀이 패턴을 지키고 있는 세력들을 보시면 일단 투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 금융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이 고가놀이 패턴의 수급 주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 종목은 지금 여기 17,000원이죠. 이렇게 급등한 종가 대비해서 이 종가를 지금 지키면서 그 위에서 종목들이 놀고 있는데요.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아마 17,000원이 깨지면 여기 급등했다가 한번 쉬고 또 급등이 나왔던 이 자리까지도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까지 주가가 밀리면 아주 강한 수급으로 여기에 매물대를 뚫고 넘어가지 않는 한 여기는 아주 강력한 매물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놀고 있는 캔들이 추후에 재료를 기다리면서 터지기를 꼭 기다리고 있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17,000원 이하로 깨지면 어차피 정보가 늦는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메이저들의 수급을 보고 이런 정보를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7,000원이 깨지면 철도 관련주에 대한 재료가 당분간은 소실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철도 관련주들은 잠깐 또 뒤로 제껴놓고 시장에 맞는 테마주 위주로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캔들이 움직인다면 철도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계속 유지시키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로 코리아가 있는데요. 자, 하이로 코리아도 보시면 급락 후에 이 종목도 급반등 했지요. 그리고 밑에 거래량도 보시면 떨어질 때도 거래량이 크게 터졌고 최근 또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졌죠. 자, 그 다음에 거래량을 보시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색깔이 약간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양봉이면 거래량이 주황색으로 표시되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 거래량이 파란색이 나오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빨간 거래량을 상승 거래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녹색 거래량을 하락 거래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분류해 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들어온 세력이 얼마나 남아있나 감 잡기 위해서 체크해 놓은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상승 거래량과 하락 거래량을 봤을 때 상승할 때 이만큼 들어오고 하락할 땐 요만큼 나왔어요. 그죠? 그럼 여기 상승할 때 들어왔던 세력들이 이 잠깐 조정받을 때 요만큼 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대충 눈대중으로 봐도 얘가 한 7대 3으로 보이니까 만약에 10의 세력이 들어왔다면 3의 세력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7의 세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7의 세력은 왜 남아있겠어요? 당연히 주가를 좀 흔들다가 다시 띄우려고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반대로 여기 주가 떨어질 때 보면은 이 녹색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죠. 그렇죠? 이제 하락 거래량이 크게 터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거의 투매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투매 수준. 이렇게 투매가 나오면 꼭 이렇게 반등이 또 나온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하락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 조만간에 반등 매매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이렇게 하락 거래량이 크게 터진 날은 반등 매매로 대응을 해서 좀 수익을 크게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종목을 가지고 떨어지는 분들한테는 고민이겠지만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종목만 괜찮다면 이런 급락의 급반등을 이용한 매매도 많이 써먹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하TI 보시면, 자, 대하TI 같은 경우에도 신호통신 기기하고 철도 신호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하TI는 캔들만 보셔도 여기서 급등 나왔죠. 급등 나왔고 급등 나왔고, 그래서 남북 경협주가 움직일 때마다 움찔움찔 했던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도 관련주 해서는 대하TI도 빼놓지 말고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푸른기술도 보시면 푸른기술 같은 경우에는 결제 처리 기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과거에 키오스크 관련주로도 묶였던 종목입니다. 근데 동 종목도 보시면 여기 상승 거래량이 빵 터졌죠. 그쵸? 그 다음에 하락 거래량은 상당히 적게 터졌습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도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여기 캔들을 보시면 급등했던 모습, 급등했던 모습, 급등했다가 윗꼬리 길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급등 나왔고, 급등했다가 윗꼬리 길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3거래일째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조정의 깊이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서 지지를 받을지. 우리가 흔히 예측하기에는 이렇게 상승하는 이평이 있으면 이 이평에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 이평이 10일 이평입니다. 이 10일 이평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주가는 떨어지고 이 이평이 상승하다가 만나게 되면 여기서 길게든 짧게든 반등이 살짝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이 나올 때 이 반등이 추세 전환이냐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을 위해서 개인들을 꼬드기기 위한 매집 행위인지 차후 흐름을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트래픽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동 종목은 전자요금 수납 시스템을 만들고 특히 철도 신호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푸른기술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 종목의 거래량도 보시면 적지 않은 거래량이 터졌고요. 자, 여기서 큰 양봉을 만들진 못했지만 거래량은 상당히 크게 터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음봉도 터졌는데요. 여기 다시 보시면 양봉과 음봉의 길이가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들어왔던 수급이 여기서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요 두 캔들은 단타 세력이 들어와서 치고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상승을 하면서 상승 거래량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3거래일 동안 상당히 조용한 못난이 삼형제를 만들었는데요. 거래량도 보시면 3거래일 동안 이렇게 터졌는데, 여기 상승 거래량하고 여기 하락 거래량을 보시면 또 요때 들어온 수급이 요때 또 대부분 나갔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동 종목은 이 시점서부터, 이 시점이죠, 여기서부터는 단타 세력들이 장난쳤던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상승하는 동안 만들었던 이 수급들 있죠. 이 수급들은 아직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간히 매도 거래량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 양은 크지는 않고요.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차익 실현 매물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주가를 누르기 위한 매도 세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한 수급의 중간 정도면 한 4,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대충 어림잡아 이 수급의 평균 단가는 4,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봐도 되겠지만은, 분석해 봐도 거의 4,000원 언저리로 평균 단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 동 종목이 상승 후에 조정을 받을 때 이 4,000원 언저리에서는 강한 매수세가 받쳐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어떠한 재료로 강한 양봉을 뚫고 넘어가지 않는 한 정상적인 수급으로 흘러가게 되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조정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재료가 터지는 종목들을 보면 재료가 터지기 전에 종목들이 항상 힘없는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강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만약에 처음부터 강한 모습을 보이면 우리 같은 개미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기 때문에 개미들의 관심을 끊기 위해서는 수급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다가 약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상당히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꾸준히 지켜보시다가 수익 내는 매매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단타에서 얻는 수익보다 나의 어떤 계획과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났을 때가 훨씬 더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자, 그런 맛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